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여기저기 매스컴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기사로도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이 업에만 있었던 사람이고 계속 지식산업센터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경계심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매스컴에서 이렇게 자꾸 그런 거를 언급하면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고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득이 될까요? 저는 단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도대체 뭔지, 목적은 뭔지 너무 신랄하게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안 좋은 이야기는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금방 퍼지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패닉 상태로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제 이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잘못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또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 이슈가 되면은 이제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거래 자체가 거의 다들 패닉 상태고 패닉셀 상태 이런 형태로 보여서 다 팔라고만 내놓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예 사지를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아무도 사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더 떨어진다는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코 득이 안 되는데 참 무책임하게들 그렇게 쉽게들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스컴이니까 나름대로 물론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취재를 했겠죠. 한두 개는 제가 얼핏 들어봤는데 사실 참 말해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사실 많았고 완전히 팩트에 대해 정확한 내용들도 아니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식산업센터 업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 업에 있을 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게 이 업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다 안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좋았던 그 시절, 그 달콤했던 그 시절에 정말 우후죽순처럼 들어와서 시장을 다 흐려놓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입니다. 참 이런 상황을 그 사람들이야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들 못해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공실 문제가 있고 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 영상을 4년 전에 돌려서 봐보세요. 앞에 가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상황에 거의 흡사하게 맞는 이야기들 했어요. 제가 함부로 선택하다가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 생긴다. 근데 참 이 일부 또 앞서 나가는 이런 투자자들이 바람을 잡고 그런 사람들은 또 지금 상황에서 또 이미 다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뒤늦게 아는 사람, 정보가 늦는 사람들만 다 묶여있는 이런 상황. 참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 참 이 업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참 무책임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 씁쓸합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의도 좀 제기하고 그러고 싶지만 그래 봐야 저만 입 아픈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 영상이니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제가 그 현상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공론화시키고 더 안 좋고 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득될 게 1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득될 게.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많은 것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정리라도 될 만한 물건들이 그런 것들조차도 스테이되고 멈춰버린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 구조로 꼬여가는 상황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득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거기에 대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너네들 뭐 개 불나방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투자하더니 잘 됐다. 그게 그렇게 통쾌하고 꼬시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안 되는 것만 바라고 그렇게. 이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은 거품적인 속에서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드렸듯이 잘 선택하는 게 맞았지만, 그런 거에 동조하고 안 되길 바라고 너네들은 뭐 이렇게 쉽게 돈 벌라고 하고 이런 걸로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치를 발휘해야 할 수 있는 물건들까지도 패닉셀 상태로 내놓고 있는 상태가 그런 지금 현재 상태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정말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짜증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안 좋은 이야기는 배가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빨리 번진다니까요. 좋은 것들은 금방 넘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식산업센터 업에 있었고, 이게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공급이 많았으면 분명히 맞습니다. 공급이 많았고, 단시간에 정리가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시장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이제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그 가격을 못 넘어가고, 새로 신규 공급이 나오는 것들은 뭐 분양가가 더 싸게 나와야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견인해 가는 거는 신규 분양 물건들이 견인을 해 간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한번 보세요. 저는 제 삶의 기록처럼 사실은 유튜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것들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 참고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만,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또 반추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반추해보고 싶다니까요. 아, 내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사실 과거에 정말 한 15년 전, 20년 전 가까이 정도까지 될 때, 그때 판단 중에 제가 틀린 거는 뭐냐면, 이거를 좀 더 투자성으로 봤어도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때도 저는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투자성으로 봤어도 얼마든지 훌륭했는데 그거를 그 정도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참 지금 이 시기가 물론 굉장히 곤혹스럽죠. 금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갖고 너무 어려운 거죠. 대한민국에서 사실 1% 금리를 받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한 금리를 대한민국에서 받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금리가 저는 지금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4% 정도가 정상적인 금리인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금리를 갑자기 너무 낮다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인 부분이 커서 그렇지, 지금 시장 정도도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이 정도 금리여도. 근데 너무 많이들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참 문제가 되는데, 참 기업이 움직이고 건물이 다 올라가서 기업이 들어올 만한 건물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실질적으로 이자하고 월세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간다고 치면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거래가 안 된다고 치면 버티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건물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는 기준이 뭐냐면, 좋은 거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봐보세요. 제가 이 오늘 영상의 맥락이 뭐였어요? 괜히 이것저것 싸잡아서 다 안 좋다고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말은 던져놓고 시장은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저는 좋은 건물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좋은 건물, 저 건물은 안 좋아, 저 건물은 어째서 안 좋아, 저 건물은 뭐 어째,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건물을 부장받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최소한의 도리는 아니죠. 언급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건물이 좋고 어떤 식의 건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기준점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가이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서도 가이드를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이드를 했고, 그래서 제 유튜브를 초창기부터 봤던 분들은 정말 투자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 유튜브를 했던 보람이었고 여기까지 왔던 제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분분한 시장입니다. 근데 결코 제가 요즘에 보는 시장의 흐름은 뭐냐면, 이제 이미 좋아지는 시그널은 저는 보여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좋아질 개선의 여지도 있고, 참 많이 이게 가장 어두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반등하고 좋아질 것들만 남아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힘내시고,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좋은 기회가 있고, 지금이 차라리 더 좋은 기회가 많고,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실록의 봄을 맞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다들 부동산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부를 벌어보고자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실들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좀 안부 말이라도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제가 훨씬 더 힘을 내서 시장 이야기 객관적으로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